적어도 1분기 실적까지는 철강 부분이 좋지 않아요.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그게 또 현대기아차에게는 긍정이에요. 그런데 왜 빠지냐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자, SK 하이닉스 매수 타점 멍에 실림 부탁합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한 15만 원대 이하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좀 비중 같은 경우를 한 5%대 그런 말씀들을 단계적으로 드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을 놓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매수할 때 우선 타이밍이라는 점을 같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평이 역으로 걸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선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시에 출회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 프로그램 매매를 말씀을 드릴 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이상 정도 이렇게 나타날 때, 특정 종목으로 1000억 이상 정도 나타날 때는 당일로는 좀 매수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비슷한 수치로 지금은 좀 출회가 되고 있기에 한 15만 원대 정도 타이밍에서 어떻게 주가가 잡히는지를 우선 보고 그때 다른 변수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요거 타이밍을 물어보셔갖고 요걸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흐름을 보시면요, 대형주기 때문에 채널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파동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죠. 뭐 대형주도 모멘텀 타면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주식 선물 뭐 이런 것들이 파생까지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커브드 이런 거 하면 옵션 사가지고 위에서 팔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쭉 치고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게 채널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1단계가 요 급등 이후에 쭉 시세 나온 이후에 요런 트렌드로 슬롭이 상승각이 요렇게 잡혀 있다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상승각에 한 번 더 올라가요. 올라가죠. 요렇게 올라가던 게 요렇게 이제 기아를 올렸단 말이죠. 그 다음 상승이 요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채널로 보면. 자, 그러면 보통 상승은 3단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추세대 하단 자리를 이탈하면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일단은 관망 지켜보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웅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15만 원짜리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떤 박스권을 만들거나 횡보를 하면서 다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영어로 하면 베이스 캠프,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이제 기지를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베이스 캠프 땅까지는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 뭐 쌍바닥이라든지 삼중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추세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던 게 깨고 내렸지 않습니까? 요 내려오는 흐름이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요 하락 트렌드가 그런 게 잡히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를 뭐 10년 정도, 20년 정도를 보시고 분할로 내릴 때마다 모아야지 이런 게 아니면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 좀 관망,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일단은 15만 원대 왔을 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또 돌파했던 가격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항이었고 여기가 저항이었죠. 여기가 저항이었죠.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기아 얘기했나요? 기아 배당락인데, 네. 이럴 때 사야 될까요? 이 질문.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네요. 써니 파파님. 아니면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될지.
손절에 대한 관점보다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선은 PBR 1.2배 이상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구간들, 그 이상은 좀 오버인데요. 전체적인 환경은 긍정이에요. 유로 7 같은 경우에 적용 같은 경우도 기아 현대차에게는 긍정이고, 뭐 여기 더해져서 뭐 지금 뭐 나아가는 방향들이 긍정인데, 그 다음에 그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그게 또 현대기아차에게는 긍정이에요. 그런데 왜 빠지냐라고 하면 우리 그 수급의 형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오늘의 추정 수급 자체도 외국인 기준에서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력적인 채널 구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수급 주체 같은 경우가 외국인 수급으로 시작된 이 시세 같은 경우가 빠지고 있는 형태의 수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어도 오늘 하루는 또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가지고 갈까라는 점은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저 밑에서 우선은 보고 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는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애매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매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반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7%시라고요. 김정숙님. 이건 뭐 카카오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이버도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카카오.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지금 흐름 자체는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고점을 낮추면서 파동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는, 그리고 이 지금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요걸 깰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깨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 어떤 저항단을 돌파해내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 일단 저는 51,400원짜리 지금 최근에 지켜주고 있는 요 기술적인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이탈되면 일단 정리를 한다, 비중을 좀 축소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 카카오를 저기 계속 모아가 가지고 나중에 시간 투자해서 팔아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그 한 10% 내외에서의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단 접근을 세팅을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 빠질 때마다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가요? 현재 7% 수익 구간이기지만 비중이 작으니까 더 살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3%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이게 시장 안에서 지금 뭐 물론 2차 전지의 신사업 부분이 있어서 장기 성장에 대한 뭐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텐데, 우리가 적어도 1분기 실적까지는 철강 부분이 좋지 않아요. 원가 같은 경우도 지금 원가가 빠지는 형태 안에서 제품가까지 같이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본업에 대한 실적이 1분기까지는 우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케이스로는 한 1분기 정도 실적을 보면서 그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고, 그 중간에 만약에 가격 지표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은 공급적인 가격 지표가 변하고 나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수요 쪽이 견인을 해줄 텐데,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그걸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 지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또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주봉 차트도 이쁜 것 같고 다른 제약주 갈 때 못 가서 지금 매수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봉, 주봉, 월봉 저도 다 이쁜 것 같은데, 그 다른 제약 바이오 못 갈 때 올랐었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렇죠.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이 눌린 구간이라고 셀트리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은 저는 뭐 다 긍정적인데 일단 그 업황 자체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어떤 그 신약 그 매출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지금 이 비추세 구간에서의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냥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그거 보고 눌림에서의 접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뭐 이걸 조금 길게 보신다면 뭐 손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손절 잘 하실 것 같은데 대응이 되실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그다음 롯데케미칼 매수 지금 괜찮은 자리일까요? JK님.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엄청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긴 한데 일단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 자체 화학 섹터에 들어있고 이 화학 섹터 단의 업황이 지금 돌아서기까지는 중국이라는 어떤 큰 나라의 그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진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글로벌 경기가 이제 확 이렇게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돌릴 때 화학 섹터 단은 반응을 좀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수출입 동량 우리나라 좋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생산자 지수 좋았고 소매 판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그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뭐라고 하지? 설날 같은 뭐 그런 뭐 명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입 동량 같은 거 이런 게 글로벌 어떤 선행 지수로 이렇게 좀 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계 GDP 뭐 증가율 이런 거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거 보면 바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그 숫자로 확인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조금 선행해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쪽 업황이 돌아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 전지를 이야기 드릴 때 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업황이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요 손절가를 저점을 깨지 않는 요렇게 짧게 잡고 어떤 가성비적인 그 매수가 가능한 구간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려갖고 전저점을 깨버리면 짧게 손절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예상대로 업황이 돌아서고 좋아지면 완전 발바닥 각질해서 잡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매수 구간이긴 해요. 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고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바닥주도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 위에 떠 있는 것도 뭐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란 없어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한다라는 가정을 이야기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11만 6천 원짜리가 앞에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입니다. 1월 중순에. 그때의 저점 자리를 뭐 살짝 이탈시킬 수는 있겠지만 요 구간에서는 이제는 반등이 나와줘야지 큰 흐름상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저점을 지켜내니까 쌍바닥을 찍어내니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아직은 추세 하락이라는 거. 그래서 올라온다라면 어떤 뭐 저항 자리 이런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손절은 짧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 단 대응은 무조건 필요하다. 대응이 안 되는 매수 타점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균님, CIS 매수 어떻습니까? CIS 시장에서 이쪽이 부각이 되는 게 전고체 관련된 장비로 부각이 되는데요. 좀 뭐 매매 관련해서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죠. 네, 매매 관련. 이게 그 약간 3등주, 4등주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뭐 레이크 머티리얼 아니면 뭐 저기 뭐였지? 그 한농화성,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좀 움직인 거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것들이 어저께 이제 움직였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다음이 CI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보시면 장기 추세의 저항 자리는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려오는 이 슬롭의 저항은 돌파를 했으니까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가격 저항이에요. 가격 저항은 이제 여기 앞에 전고점이나 여기 전고점이나 요런 구간이 되겠죠. 요런 구간들. 요 구간을 얘가 이제 돌파해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저항 맞고 떨어질 것인가 요거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요 한 며칠간 3, 4일간 이렇게 내리다가 어제 양봉 나오면서 울선 위로 안착하려고 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다시 이렇게 고개는 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음봉은 그냥 앞에 저항 자리에서 아니면 요 울선 돌파에 대한 자연스러운 눌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추세 저항을 돌파한 눌림이라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거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올랐잖아요. 내렸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방향을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등주, 4등주 성격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은 지금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산다 했을 때 이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내리다가 올라가는 병곡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음봉에 사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 단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음봉으로 얘도 조정을 받고 있네. 근데 앞에 어저께는 저항을 돌파해 놓고 오늘 눌림이구나. 얘도 조정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뭐 한농화성. 얘도 지금 시세가 나왔는데 앞에 저항을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레이크 머티리얼. 얘도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구나.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요. 그 종목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대장주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왜 레이크 머티리얼이 대장이냐면 신고가에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저항을 돌파했던 구간까지 조정 나왔다가 지금 반등 주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위에는 물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등주가 내일이나 모레쯤은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해볼만 하다. 다만 명확하게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경우에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기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4%나 5% 정도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 그거를 잡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